지금부터 2018 국가치매관리 수업 제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제 발표에 앞서 우수 치매 파트너 및 우수 치매 극복 선도 단체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먼저 우수 치매 파트너 시상 먼저 하겠습니다. 우수 치매 파트너 수상자분들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단상으로 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역사회에서 치매 환자 가족들을 배려하는 치매 파트너는 현재 전국적으로 67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전국에서 치매 극복 활동에 앞장서 주신 치매 파트너분들 중 시도별로 추천을 받고 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시상은 중앙치매센터 김기웅 센터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우수 치매 파트너 최우수상 시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수상 이숙희. 귀하는 치매 파트너로서 치매 예방과 극복을 위해 소중한 자원과 재능을 기꺼이 나누어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 만들기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18년 12월 10일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독. 다음은 우수상입니다. 우수상 김임선. 내용은 같습니다. 우수상 문민지. 내용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려상입니다. 장려상 고은숙. 내용은 같습니다. 장려상 이강수. 내용은 같습니다. 수상하신 치매 파트너분들을 위해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수 치매 파트너 수상자 기념 촬영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자분들께서는 단상 가운데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상자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개인 부문에 이어서 우수 치매 극복 선도 단체 시상이 있겠습니다. 수상자분들은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 극복 선도 단체에는 학교, 기업, 기관 등 다양한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970개가 넘는 치매 극복 선도 단체가 지정되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개인 부문과 동일하게 중앙치매센터 김기웅 센터장님께서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우수 치매 극복 선도 단체 최우수상 시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수상 수정 청소년 수련관 방과후 아카데미 봉사공방. 귀하는 치매 극복 선도 단체로서 치매 예방과 극복을 위해 소중한 자원과 재능을 기꺼이 나누어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 만들기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18년 12월 10일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독. 다음은 우수상입니다. 우수상 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SV. 내용은 같습니다. 우수상 대원여자고등학교 치매 안심 서포터즈.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장려상입니다. 장려상 배재대학교 실버보건학과 실버 스케치북. 내용은 같습니다. 장려상 순천향대학교 의료과학대학 작업치료학과. 내용은 같습니다. 수상한 치매 극복 선도 단체 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수 치매 극복
극복선도단체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수상자들께서는 단상 가운데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수상하신 우수 치매 극복 선도 단체분들 축하드립니다. 지금부터 심포지엄 3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특화 치매 관리 사업의 개발과 보급이란 주제로 3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부와 마찬가지로 세 분의 주제 발표 및 토의로 진행됩니다. 3부의 자장을 맡아주실 분은 부산광역치매센터 박경원 센터장님이십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조금 이제 졸리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3부만 하면 이제 또 집에 갈 수 있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최대한 시간 맞춰서 잘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시간이 조금 이제 세이브되어서 그렇게 늦춰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발제자님들께 꼭 부탁드릴 것은 주어진 시간을 꼭 맞춰서 넘기지 않고 발표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지역 특화 치매 관리 사업의 개발과 보급에 대해서 세 분의 발제와 또 토론자 세 분 모시고 주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제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 주제는 지역 특화 사업의 현황과 확대 보급 전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현재 중앙치매센터 성과관리팀의 연구원으로 계시는 이주현 선생님 모시고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역특화사업 현황과 확대보급 전략에 대해 발제를 맡은 중앙치매센터 이주현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운영되어 온 치매 관련 특화사업의 추진 경과는 어떤지 살펴보고 확대보급 전략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지역특화사업의 필요성입니다.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치매 관리 사업만으로는 각 지역에 따라 필요로 하는 치매 관련 현안을 모두 반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별도의 추가적인 사업의 필요성이 발생하였으며 다양한 치매 특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따라서 지역 특화 사업이란 치매 관련 지역 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화 사업으로 지역 고유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치매 사업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4년 치매관리 전달 체계 형성과 함께 지역 특화 사업의 개념이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현재 17개 광역치매센터 위주로 지역 현안에 따른 다양한 분야의 특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행 중인 분야로는 우선 프로그램 보급 확대를 위한 교재 개발, 그리고 방문 검진, 지역사회 자원연계 구축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특화 사업에 대한 현황 조사는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규모로 이루어져 있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사업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따라서 지역 특화 사업 현황 분석을 통해 각 지자체의 지역 특화 사업 추진 경과와 현황에 대해 조사하고 기존 지역 특화 사업의 사업 추진 체계성과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사업 기획 및 운영 측면에서 사업 완결성이 높은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파악해보고자 하였습니다. 네, 조사 대상으로는 우선 2014년에 지역 특화 사업이 처음 도입되고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었던 시기임을 고려하여 조사 시점에서 2014년은 제외하고 시기적으로 아직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일부 광역치매센터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최근 3년간 13개 광역시도 및 관할 시군구 단위의 지역 특화 사업 운영 현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조사해 보았습니다. 자료 수집 방법은 각 13개 광역치매센터의 사업 연구 보고서와 관련 성과물 자료를 요청하였고 자료 수집 및 분석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조사 내용 같은 경우는 사업 방향성 확인을 하기 위해 사업 영역을 그리고 사업을 기획하고 감독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기관은 어디인지 그리고 이제 주관 기관과 함께 사업을 직접적으로 실시하는 기관은 어디인지에 대해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업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업 예산을 그리고 사업 및 연구 보고서가 실질적으로 발간이 되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네, 이런 내용을 토대로 조사해서 현황 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우선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총 117개의 사업이 수행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117개의 사업을 조사 영역별로 구분해 보면 치매 예방과 관련된 분야의 사업이 67.5%로 치매 예방 관련 서비스가 특화 사업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진단, 치료, 돌봄 서비스, 그리고 연구 통계, 마지막으로 가족 부담 경감에 관한 사업 분야의 순으로 이제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주관 기관은 광역 치매센터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기초 지자체의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주관 기관과 함께 직접 사업을 실시하는 운영 기관은 이제 역시나 광역 치매센터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치매 안심센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한 모든 게 광역 치매센터가 대부분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 예산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이하의 규모의 사업이 43.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5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사업의 규모가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 및 연구 보고서 발간 같은 경우는 절반 이상이 60.7%가 대부분 미발간되고 있는 현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단순 현황을 제외하고도 이제 지역 특화 사업의 내용을 분석하면 기획에서 실행까지 다양한 요건들을 갖추고 사업을 수행하고 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특화 사업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요건을 다음 표와 같이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사업 수행 요건은 크게 기획과 실행 단계로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기획 단계에서는 이제 지역 특성을 반영하였는지 그리고 우선순위를 반영하였는지 그리고 성과 목표와 지표를 설정하였는지와 같은 세부적인 항목이 있었습니다. 먼저 지역 특성 반영은 지역사회 자료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는지 그리고 문제점을 반영하여 사업을 기획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문제의 크기, 문제의 심각성, 지역사회 관심도, 문제 해결 가능성과 같은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사업을 기획하였는지를 그리고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명확한 성과 목표를 제시하였는지 그리고 성과 목표 달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기획 단계에서는 실행 계획과 외부 자원 활용, 사업의 지속성과 같은 세부적인 지표를 도출할 수 있었으며 기획 단계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고려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행 단계에서는 사업의 추진이 적절한지 그리고 목표 달성 여부는 확인이 가능한지 그리고 사업 후 개선 사항과 같은 환류 방안은 도출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요건이 사업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도출된 사업 수행 요건을 바탕으로 이제 지역 특화 사업 총 60개에 달하는 지역 특화 사업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 요건은 충족하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지역 특성 반영과 우선순위 요건의 충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 특화 사업을 개발할 때는 사업 기획 단계에서
지역 여건이나 우선순위가 좀 더 고려되어야 할 부분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업 수행 요건들을 충족하는 우수 사례에는 무엇이 있는지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각 시도별로 지역 특화 사업 보고서를 분석한 후 점수로 반영한 결과 사업 수행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업은 총 4가지였습니다. 서울광역치매센터에서 수행한 방문형 치매가족 교육 및 지지 프로그램인 희망 메신저 사업, 그리고 대구광역치매센터에서 수행한 치매관리수첩 9988 기억통장 사업, 그리고 대전광역치매센터에서 수행한 독거노인 도내지킴이 사업, 그리고 충청북도광역치매센터에서 수행한 치매안심마을 시범 사업 같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4개 우수 사례는 이제 지역 특화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충족한 사업으로서 최소한의 사업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수 사례로 선정된 4가지 사업 외에도 이제 사업 수행 요건을 충족한 지역 특화 사업 중 이제 사업 계획 시 참고하기에 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례를 몇 가지 한번 뽑아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사업 수행 요건 10가지에 대해서 모두 다 이제 소개를 드리고자 슬라이드를 만들긴 하였는데 모두 소개드리는 것은 이제 발표 진행상 조금 시간상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앞서 많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지역 특성 반영과 우선순위 요건을 사례 예시로 몇 가지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슬라이드를 조금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 특성 반영 요건에 참고하기 적절하다고 판단된 사업은 경상북도 광역치매센터에서 진행한 거점 치매센터 역할 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입니다. 해당 사업은 치매 질환에 대한 지역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권역별로 이제 거점 치매센터를 설치해야 되는 필요성과 역할이 무엇인지 도출하고자 수행된 사업입니다. 이에 지역사회 건강 수준 및 형태를 도식화된 자료를 활용하여서 이제 제시를 하였었고 치매 전달 체계 구축에 경상북도의 넓은 지리적 여건이 접근성에 제한을 가져온다는 것을 지도와 같은 지리적 자료와 통계 수치가 포함된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서 이제 분석을 통해서 이제 필요성을 제시해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물리적 접근성을 극복하고 지역에 적합한 치매 전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거점 치매센터와 같은 인프라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였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요소들이 지역 특성 반영의 요건을 좀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되어서 예시 사례로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다음은 우선순위입니다. 대구 광역시에서 이제 대구 광역치매센터에서 수행한 치매관리수첩 9988 기억통장 사업망조도 조사 사업 같은 경우는 치매 위험 인자를 이제 스스로 관리해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치매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있도록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구광역시 치매 인식도 조사 결과를 인용하여서 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과정을 논리적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대구광역시의 이제 주민들이 치매에 되게 높은 관심도와 관심도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치매 인식도 조사를 막상 해보니 되게 치매 예방 인식도가 낮게 나타났다는 것을 가장 먼저 개선해야 될 문제점으로 제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통장을 활용하여 가지고 홍보 방식의 개선을 통해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지속적인 치매 예방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을 기획하시고 이제 수행했던 것으로 나타났었는데 이러한 요소들이 이제 우선순위 요건을 조금 잘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아닐까 싶어서 이제 소개드리고자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성과 목표에는 이제 전라북도 광역치매센터에서 수행한 인지훈련 매뉴얼 확대보고 사업 보고서가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시간 관계상 잠깐 한 번씩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과 지표 요건에서는 이제 충청북도 광역치매센터에서 수행하신 기억 지킴이 구축 및 활성화 지원 사업 안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에도 실행 계획, 외부 자원 활용, 그리고 사업의 지속성 같은 경우는 경상북도 광역치매센터에서 진행한 우리마을 예쁜 치매 쉼터 연구 보고서 사업 등이 있으며 지금 하나씩 사업 기획할 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고 판단해서 우수 사례를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선 이제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이제 지역 특화 사업 확대 보급 전략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도출해 보고자 했습니다.
현재 그 전국에 256개 치매 안심센터가 개소함으로써 치매 관리 사업 전달 체계가 확립되고 인프라가 확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역치매센터 위주로 운영되던 특화 사업을 치매 안심센터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유관기관으로도 확대가 필요합니다.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협력 없이는 사업 확대가 어렵기 때문에 협력을 통해 사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지역 사회 내 치매 관련 서비스의 성공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까지의 확대 운영이 필요합니다. 또한 보고서 발간의 촉진이 필요합니다. 지역 특화 사업 중 이제 보고서가 발간된 사업은 아까 이제 현황 분석에서 보신 것처럼 되게 일부에 그치고 있었습니다. 사업 개선을 위해서는 사업 전반의 과정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자체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위해서는 이제 사업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는 과정을 통해 사업 효과성을 파악하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된 자료는 주변 기관과 성과를 공유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수 사례를 공유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우수 사례들과 같이 기존에 운영된 특화 사업을 참고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 특화 사업을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나아가 기존에 운영된 지역 특화 사업 중 해당 지역 실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이제 벤치마킹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이제 기존에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을 참고하는 것은 사업을 참고하는 것도 이제 좋은 방법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기존에 운영되었던 우수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참고하시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으로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많은 광역치매센터와 안심센터에서 지역 특화 사업으로 고민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이제 지역 특화 사업의 정의와 그리고 이제 수행 요건들이 조금이라도 참고 자료로서 활용되어서 앞으로 지역 특화 사업을 개발하고 이제 고민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발표 자료는 이상이고 이제 조금 제가 말이 빨랐는데 발제 시간에 맞춰서 조금 빨리 진행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주연 중앙치매센터 연구원께서 현재 17개 광역치매센터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지역 특화 사업의 현황과 여러 지역 특화 사업이 전국 있는 치매 안심센터로 확대 보급될 수 있는 그런 해법과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좀 더 구체적인 부분에 질문이나 토론할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종합 토론 시간에 다시 한번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두 번째 발제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는 현재 충북광역치매센터 사무국장으로 계시는 권용정 사무국장님이십니다. 충북 옥천의 기억두드림 치매 안심마을에 대해서 발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아마 충북광역치매센터와 옥천군 치매안심센터의 실질적인 협력 전략을 공유하고 본 사업을 이제 실질적인 치매 안심센터로 보급하고 적용할 수 있는 아마 그런 해법을 제시해 줄 거라고 기대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충북광역치매센터 사무국장입니다. 권용정입니다. 다시 한번 더 인사드립니다. 보건복지부가 작년 9월에 치매 안심마을 공모를 했고요. 10월 초경에 발표한다라고 하던 발표가 11월 중순에 발표가 나고요. 그리고 12월 둘째 주에 사업비를 주면서 12월 말까지 집행을 하고 정산을 하라는 이야기를 했던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게 진행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렇게 진행되면서 결국은 시범사업 기간도 당초 6개월에서 4개월로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또 아쉬움이 많은 사업이기도 합니다. 원래 기획했던 부분들이 계획대로 진행되기보다는 그 짧아진 기간에 맞춰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수시로 바뀌었던 부분들도 있고요. 특히 사실 이 사업을
구성하고 기획했을 때 당시만 하더라도 치매 안심센터의 우선 개소가 이루어지기 전 시절입니다. 그래서 치매 안심센터가 아니라 상담센터에 계셨던 선생님들하고 같이 기획을 했던 것이 어느 순간 치매 안심센터로 바뀌고, 그리고 어느 순간 치매 안심센터의 핵심 사업들이 이 속에 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과정도 겪었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도 좀 있었고요. 특히 저희 그 옥천 지역 내에서 그 실종자를 좀 조기에 발견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 2시간, 그 실종된 지 한 2시간 만에 함께 참여하셨던 버스 기사님께서 운행 중에 발견해서 가족에게 안내해 주는 그런 성과도 있었던 사업이어서 과연 이 사업이 지역 사회에 좀 더 보탬이 되는 사업으로 나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봤던 사업입니다. 처음 이 사업을 만들 때 만들었던 명칭이 기억 두드림이었는데요. 기억 두드림이라는 이름보다는 치매 안심 마을이라는 이름을 더 쓰다 보니까 사실 명칭을 네이밍을 해놓고도 쓰지를 못했던 명칭이었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명칭을 들으니까 감회가 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제가 발표하는 순서는 지금 현재 보이고 계시는 목차의 순서대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 사업이 만들어졌던 배경 자체는 치매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그 가족들의 문제들이 결국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됐던 시점들, 그리고 그 사회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한참 되었던 시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지역 차원의 고민이 이 사업에 좀 담겨져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작년 9월에 발표됐던 치매 국가 책임제 또한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배경과 동일한 맥락 속에서 이루어졌던 발표였다고 보여집니다. 충북 같은 경우에는 작년 4월달에 그 치매 발전을 위한 정착 세미나를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나왔던 주된 이야기가, 전문가들의 주된 이야기가 치매 상담센터에 단 한 명이라도 인력을 보충해 줄 수만 있다면 치매 사업이 엄청나게 발전을 할 것이다라는 아주 소박한 관심을 가졌었는데요. 9월 달이 되니까 천지가 개벽을 해서 25명의 인력이 늘어나는 아주 굉장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고 나니 그렇게 인력이 늘고 나니 치매 안심 마을이라는 것도 허상이 아니라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치매 안심 마을을 준비하면서 우려가 됐던 부분들도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뭐냐면 그 오전 섹션에서 발표하셨던 성북구청의 민지선 복지정책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하고도 일맥하는 부분들입니다. 바로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 그 한국 사회에 있는 서비스들, 치매 환자들을 위한 서비스들이 정말로 부족할까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이 고민은 치매 환자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서비스하고도 좀 연계가 됩니다. 과연 서비스가 없어서 서비스를 못 받고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죠. 보건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서비스들도 있지만 복지 영역에서도 상당한 서비스의 전달 체계의 개편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화면과 같은 그 슬라이드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 복지 쪽에서는 찾아오는 민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던 것이 그것을 벗어나서 이제는 민원을 찾아 나서는 형태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 이름이 찾아가는 읍면동 보건복지 서비스라는 명칭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치매에서 우리가 치매 안심 마을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특히 저희 쪽에서 작년 10월달, 9월달, 10월달에 기획하면서 하려고 했던 사업들이 복지 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사업들과 연관성이 없게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가서 단지 그동안 그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마을 만들기들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의 마을 만들기들이 전개가 됐지만 대부분들 보면 지속성 있게 나아가는 마을 만들기 사업들이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치매 안심 마을 역시 그러한 여러 마을 만들기 사업 중에 하나로 전락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도 했었고요.
그리고 예전에 그 지역사회복지 분야에서 진행을 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지금은 읍면동의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만은 2016년 법령 만들기 이전에 저희 지역에서는 민간복지협의체라는 이름으로 읍면동의 조직화 사업들을 좀 전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경험들이 있었었냐면 보건 분야에 있는 분들과 복지 분야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읍면동의 민간복지협의체, 지금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죠. 협의체의 역할들을 좀 찾기 위한 노력들을 했었는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쉽지 않은 이유가 무언지를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이러한 결론으로 좀 도달이 되더라고요. 복지에 계신 분들은요, 보건 쪽에 있는 전달체계와 사업을 잘 모르고 계시고요. 반면에 보건 쪽에 계신 분들은 복지에 있는 사업과 전달체계에 대한 사업들을 잘 모르다 보니 두 영역에 있는 분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어떠한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동상이몽을 꿈꾸고 있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동일한 시각이 아니라 서로의 관점에서 서로의 시각으로만 바라보다 보니까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전달체계 상의 문제들만 더 도출됐던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그 보건복지가 좀 따로따로 놀게 된다라면 과연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치매 안심 마을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가 저희가 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한 핵심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수립하게 됐던 목표 추진 전략들이 화면과 같습니다. 지금 화면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야기들 꼼꼼히 살펴보시면은요, 지금 현재 치매 안심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으실 겁니다. 치매 안심센터에서 하는 사업이고, 다만 다른 부분이 하나가 있다면 복지의 전달 체계와 보건의 전달 체계를 좀 묶어보자라는 시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 역시 그간에 있었던 여타 영역에서의 시도와 별반 또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앞으로 좀 가능성을 가진다라는 것은 일단 치매 안심센터가 개설이 된 이후에 치매 안심센터의 역할 부여에서 지역 자원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되기 시작을 했고요. 지역 자원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다 보니 그 지역 자원들을 대부분들을 또 관리하고 가지고 있는 영역이 사실 보건 영역보다는 복지 영역에서 더 많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치매 안심 마을이 되어진다라면 이러한 형태의 민간 협력 전략들이 좀 더 먹혀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복지 쪽에서는 읍면동 중심으로 해서 동복지 허브화라는 사업이 수년 전부터 추진이 됐고 일종의 결실도 맺고 있죠. 그 영역 속에서 이제 치매 안심 마을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게 됐던 겁니다. 저희가 추진했던 추진 전략은 크게 두 가지 형태의 추진 전략으로 좀 나눠집니다. 하나가 시군 단위에서의 접근 방법을 어떻게 좀 가져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고요. 또 하나가 마을 단위에서는 어떤 형태의 그 추진 전략들을 좀 가져볼까, 즉 투트랙에 대한 전략으로 좀 전개가 됐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 이유가 치매 안심 마을이라는 마을이 그 시군 단위에서 하나만 형성이 되고 나머지는 배제되는 형태가 아니라 향후에는 다양한 형태의 치매 안심 마을 또는 다수의 치매 안심 마을들이 좀 성립이 돼서 궁극적으로는 그 시군 자체가 치매 안심이 되어지는 시군들로 좀 형성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게 미래지향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투트랙의 전략으로 좀 가게 됐던 거고요. 그 중에서 이제 마을 단위의 접근을 위해 가지고 저희가 선정을 했던 지역이 옥천에 있는 이원면 지역이었습니다. 이원면 지역의 특성을 좀 보면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4,400여 명 정도. 되게 그 인구로만 본다라면 시 단위는 감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작죠. 그러나 군 단위로 가버리면 4천여 명 정도의 면 단위는 또 작은 단위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 인구는 대략 한 35.6%, 상당히 높은 노인 인구의 비율을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있다면 그 저희가 선정했던 이원면 같은 경우에는 17년 8월 현재 치매 환자가 대략 한 71명 정도밖에 발견이 안 됐습니다. 그거를 노인 인구 전체로 놓고 보면 노인 인구 200명당 1명 정도 발견되는 꼴입니다. 즉 발견율이 많이 높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결국은 이 마을이 치매 안심 마을이 되어진다라면 좀 더 많은 치매 환자들이 발견될 수 있고 또 치매 환자가
요양원이나 병원 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지역에서 살 수 있는 환경들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목표 속에서 이 마을이 선정이 되었고, 그리고 이 마을을 통해서 좀 진행이 됐습니다. 농촌 지역 그 자원들의 현황을 보면요, 자원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사실 잘 없는 게 특성입니다. 도시 지역이야 뭐 학교도 많고요. 그리고 상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아서 뭔가에 대한 연결을 하기가 되게 수월해지는데, 농촌 지역으로 가면은 연결할 수 있는 자원을 찾을래도 눈 씻고 찾아봐도 잘 안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찾아봤던 것이 뭐 면사무소라는 자원도 우리는 큰 자원으로 봤고요. 그다음에 뭐 보건지소, 이거는 정말 특별한 자원이었고요. 그리고 뭐 초중학교가 다행히 그 면에는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출소, 농협 등 이러한 자원들, 그리고 옥천군 중심에서 이제 사업을 펼치고 있는 기관입니다. 노인장애인 복지관인데, 복지관의 특성상 이제 파견 업무들을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 업무가 저희 지역 그 안심마을로 지정됐던 지역으로 들어와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해서 노인장애인 복지관 그리고 노인의 이러한 자원들을 좀 선행해서 찾았고요. 그렇게 찾은 자원들과의 연계를 전략 구성의 그림처럼 이렇게 구성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투트랙이라는 얘기를 아까 드렸는데요. 그 투트랙에서 시군 단위의 트랙이 결국은 운영위원회하고요, 그 자문위원회였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는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를 되게 소수로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실상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는 되게 많은 인원들이 이 위원회라는 조직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수의 위원회에서는 심층적인 얘기가 가능하지만, 다수의 위원회에서는 심층적인 얘기보다는 브로드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인식 개선과 그리고 사업의 참여에 대한 유도라는 관점에서는 도움을 얻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운영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좀 갖추게 됐고요. 특히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속에 연구진을 별도로 좀 구성을 했습니다. 비단 4개월밖에 진행되지 않는 사업이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전 과정을 좀 구조화해내고요. 그리고 구조화해낸 사업 속에서 마을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생각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좀 추적하기 위한 연구진도 구성하고, 그리고 5월 달에는 이 사업만을 위한 옥천 이원면 사업만을 위한 연구 보고서가 별도로 발간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을 단위의 그 트랙에서는 특히 그 면사무소에 계시는 사회복지 공무원을 좀 초빙을 했습니다. 해서 그분이 직접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구조를 사업에서는 좀 담았습니다. 사실 그 원했던 만큼, 기대했던 만큼 면사무소에 계신 사회복지 공무원이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가능성은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좀 발견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지역에 있는 자원들, 아까 말씀드렸던 자원은 그 이원면 중심의 자원이었고요. 이원면 중심의 자원뿐만 아니라 옥천군 전체의 자원이 어떤 형태의 자원들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들도 광범위하게 좀 이루어져서 결국은 지금은 이원면 중심으로 사업이 전개가 되고 있지만, 향후에는 옥천군 전체에 대한 부분들로 확대해 갔을 때 좀 힘을 받을 수 있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로 연계도 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자원 발굴이 됐던 것은 지금 치매 선도단체라는 치매 안심센터의 주 사업이 하나 있죠.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치매 선도단체 지정을 맺고 협약을 맺기도 합니다. 이 중에 좀 특이하게 들어갔던 게 옥천군청이 그 치매 선도단체 지정을 받게 됩니다. 옥천군청에 계신 공무원들 대다수 분들이 한 80%가 교육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인지를 하시게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그 옥천 군수님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게 됩니다. 저희가 진행했던 사업들을 크게 보면 4가지 영역의 사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환경 조성 사업이고요. 그리고 안심 프로그램, 그리고 인식 개선, 지역 돌봄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4가지 영역의 사업이 치매 정책 사업 안내에 담겨져 있는 내용하고도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 이 사업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가 치매 안심 센터
센터 중심으로 만들었던 게 아니고요. 치매 상담센터 중심으로 만들어졌던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금 현재 앞으로 나가야 될 치매 안심 마을에 대한 그 부분들을 어떠한 관점으로 좀 가야 될지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담기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네 가지 영역의 사업들로 좀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운영위원회나 자문위원회 여러 자문들이 좀 있었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농협 등과 같은 지역 자원들은 본인들의 말씀이세요. 도와주고 싶다, 참여하고 싶다.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는 얘기가 그 회의 시간에 좀 나왔던 주제였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또 그다음에 치매 환자하고 보호자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좀 더 강화가 됐으면 좋겠다. 이러한 의견들도 회의 중간에 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수시로 이제 반영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초기 단계에서 기획을 했던 사업들이 넉 달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되게 액티비티하게 좀 변화되는 모습들도 관찰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그 각 위원님들 그리고 참여하셨던 분들께서 이야기하셨던 부분들을 반영을 하기 위해서 광역치매센터에서는 사업에 대한 분석들 하고요. 그다음에 욕구에 대한 확인들을 통해 가지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게 됩니다. 그 만들었던 교육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런 형태의 자료들도 발간해서 나눠드리게 됩니다.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화면들이 치매 안심 마을로 성장을 하려고 한다라면 각 영역에 있는 분들이 어떤 일들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예시도 될 테고요. 또는 활동 방법도 될 겁니다. 이러한 것을 그림 형태로 좀 보이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좀 변형해서 그 지역에 계신 분들에게 교육 사업들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부분들이 뭐 지역 주민이나 버스 기사 그리고 상점이나 슈퍼 이런 부분들 나와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뭐 경찰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등등 우리가 그 치매 안심 마을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접점의 지역 주민들의 역할이 어떤 역할들이 부여가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수록을 한 것이 치매 안심 수첩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발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옥천군 사업 이후에 치매 안심 수첩 같은 경우에는 저희 충북광역치매센터에서 자료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2층에서 진행됐던 그 부스에서도 일부 내용들이 있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안심 복약 수첩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이 안심 복약 수첩은 지금 보건복지부 시범 사업 중에서 방문형 모델 시범 사업의 한 부분으로 좀 만들어졌던 부분입니다. 복약 관리를 위해 가지고 지역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그 자원들이 복약 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포함해서 수록을 한 것이 복약 수첩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 기억지킴이 그 활동 수첩하고 복약 수첩과 관련해 가지고 자료가 필요하시다라면 저희 광역 쪽으로 요청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갑니다. 저희가 그 넉 달 정도 사업을 그 복지부 시범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복지부 시범 사업 이전에 한 1년 정도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탈 한 1년 반 정도 그 치매 안심 마을 시범 사업을 했는데 치매 안심 마을 사업을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좀 나눠서 했습니다. 하나가 리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었고요. 하나가 읍면동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진행됐던 사업을 갖고 저희 나름의 치매 안심 마을이란 어떤 마을인지에 대한 개념 정리를 이 화면과 같이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서 더 이상 숨어있지 않도록 유도하고요. 지역 자원과 더불어서 지역 주민이 치매 파트너와 치매 파트너 플러스가 되어서 치매 환자의 돌봄을 실천하는 마을이 치매 안심 마을로 정의를 내렸는데요. 사업을 끝내고 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제주도에서 치매 안심센터 워크숍 중에 보건복지부 과장님의 발표를 듣고 조금 기대도 되지만 심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 하나가 발생이 됐습니다. 바로 뭐냐면 치매 안심 마을을 내년부터는 모든 시군에 거의 의무적으로 시행을 할 계획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거는 고민이 많이 필요한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지금 보시고 계시는 치매 안심 마을에 대한 개념은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충북의 특성을 반영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주 속에서의 개념들을 정립을 한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 정도 범주의 개념으로 치매 안심 마을을 정말 개념화 시켜서 이것이 치매 안심 마을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게 맞는지가 현재 저희 충북광역이 갖고 있는 고민이기도 합니다. 이 정도로만 하면은 치매 안심 마을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좀 더 다른 영역으로 더 확대돼야 되는 건지. 왜냐하면 마을이라고 하면 정주를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 살아간다라는 개념 속에서는 상당히 많은 것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마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치매 안심 마을이라는 개념 속에 과연 그 많은 것들을 받아들여서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이 부분은 한 번 더 고민이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또 하나가 기대가 되는 부분은요. 만약에 그렇다면 내년에 보건복지부가 치매 안심 마을을 256개 모든 치매 안심 센터에서 공의 진행하게끔 한다라면 치매 안심 마을에 대한 개념을 이전처럼 흐릿하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뚜렷하게 내려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 봅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진행했던 치매 안심 마을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다 그랬죠. 하나가 리를 중심으로 했던 치매 안심 마을입니다.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게 2017년도에 100여 가구의 리를 중심으로 했던 치매 안심 마을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 또는 진료소가 거점이 좀 되었었고요. 그리고 리 주민들이 치매 파트너 플러스로서 치매 환자 또는 경도 인지 장애를 갖고 있는 환자와 함께 액티비티가 이루어졌던 프로그램입니다. 리에서 진행한다라면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들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활동들도 그 제한점이 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시군에 가면 시군 특화 사업들이 있는데 이와 유사한 형태의 특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특화 사업들과 안심 마을이라는 이름 붙이는 이 사업들을 어떻게 좀 분리를 해내서 다르다라는 것을 좀 심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2017년에 진행했던 치매 안심 마을 속에는 그러한 다르다라는 것을 한 9개 영역 정도의 지표를 통해 가지고 좀 설명했던 연구 보고서를 발간을 했었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다라면 그것 또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 속에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언이 읍면동 중심의 치매 안심 마을 사업이었습니다. 기억 두드림의 사업이 이 사업이었었고요. 이 사업은 리 단위하고는 다르게 좀 더 크죠. 단위가 큽니다. 그런데 리 단위보다 더 큰 읍면동으로 갔을 때 결국은 이거는 시군 단위에서 전체로 확산을 좀 전제로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여기에서는 보건하고 복지 영역에 대한 융합이라는 부분들이 좀 키워드로 작용이 됐을 때 서로의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면 보건은 보건대로, 복지는 복지대로, 치매는 치매대로 각자의 일에 매몰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 생각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과제로 몇 가지 얘기는 적어놨습니다만은 아마 이러한 과제적인 부분들 역시 현재 치매 안심센터에 계신 분들이라면 다들 공감하실 거라고 봅니다. 어쨌거나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치매로만 국한하기보다 지역 사회로 좀 확장을 하고 지역 자원을 생각을 해서 함께 갈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을 한다라면 치매 환자, 치매 가족, 그리고 지역에 계신 모든 분들이 좀 더 행복한 치매 안심 마을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 구현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충북 광역치매센터에서 옥천군 이원면에서 치매 안심마을을 이제 운영한 그런 경험과 노하우를 잘 정리해 주셨고, 향후에 앞으로 이제 과제나 이런 부분들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 발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발제는 치매 파트너와 함께하는 자서전 만들기 부제로 행복 일기인데요. 대전광역치매센터의 작업치료사로 근무하고 계신 한민주 작업치료사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발표를 맡게 돼서 또 굉장히 떨렸는데요. 시간 내에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대전광역치매센터에서는 그 중앙치매센터에서 내려주신 평가 지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역 특화 사업을 수행했었는데요. 그 중에 2017년 치매 파트너와 함께하는 또 치매 어르신과 함께하는 회상 기반의 자서전 프로그램이라는 것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아마 여기 오신 여러 담당자 분들께서 중에서 치매 환자를 직접적으로 만나시는 분들께 이런 프로그램도 있구나 정도의 그 아이디어가 되셨으면 합니다. 저희 대전의 경우에는 2013년 10월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지역사회 거주 치매 환자의 비약물 치료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이 생각해온곳이라는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이 프로그램은 보통 분기별로 운영되면서 인지활동이라든지 감각활동, 신체활동을 이제 복합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색다르거나 특화되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지역사회 보건소나 노인복지 간의 연계 또는 보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을 하시게 되면은 인지나 우울의 유지라든지 향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교정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주로 프로그램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그 대부분 비약물 치료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계실 텐데요. 그러나 이 비약물 중재에 조금의 단점이 있다면 거의 대부분 그룹 방식으로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상호 소통이 아닌 관리자와 대상자로 오신 치매 환자분들이 일대 다수의 그룹의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정보를 전달하거나 대부분 태스크 형식의 과제 중심의 오리엔테이션 과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또 대부분 일회성으로 진행이 되거나 또 동일한 콘텐츠를 반복해서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훈련 방식의 중재는 좀 유용하긴 하지만 중재기관 내 어르신들의 선호도라든지 일반적인 특성이라든지 개인적인 특성을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직원분들의 논의 끝에 치매 환자의 기본적인 특성과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면서도 또 활동에 흥미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이런 회상 치료 기반의 접근 방식의 자서전 프로그램을 이제 파일럿 성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의 대상은 11명 정도가 모집되셨는데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노인 그리고 MMSEDS는 21에서 26점 그리고 의사소통 및 자기 표현이 가능한 자로 대상자를 선별을 했습니다. 기간은 5월부터 8월까지 약 4개월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기간에는 활동자료 개발 및 평가도구 선정 그리고 치매 파트너 섭외 및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고 실제적으로 중재를 실시한 초여름 시기부터 한여름까지 하루 2시간 주일에 총 8회기의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습니다. 효과 검증 시에는 이 자서전 프로그램의 특정 인지 기능의 개선보다는 심리 정서적인 부분에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는 가설 하에 자아 존중감 척도, 노인 우울 검사, 삶의 질, 무만감 척도를 주요 종속 변인으로 해서 전후 평가를 실시했고요. 종결 이후에는 이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대상자분들이 실제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서전이라 하면은 어떤 것이 이미지가 연상이 떠오르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이런 정주영 회장이라든지 이런 유명 인사들이 자서전을 집필한다는 이미지로 많이 떠오르실 텐데요. 하지만 이러한 자서전 같은 경우에도 국외의 경우에는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많은 연구들이 종종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자서전을 이용한 프로그램은 자기 자신의 인생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오가고 과거를 회상하는 긍정적인 경험의 과정이 좀 반복되는 형태이기 때문에요. 잘만 활용한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사물이라든지 사진을 가지고 하는 그런 회상 훈련 방식보다도 조금 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치매 환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서전 프로그램은 어떻게 기획을 할 수 있을까? 처음 저희 센터에서는 프로그램 중재는 일반적으로 인생 시기에 적합한 이런 시청각 자료라든지 작업 활동, 옛 사진이라든지 추억의 물건 등등을 작업의 매개체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년기부터 청소년기, 청년기, 성인기, 중장년기, 노년기까지 인생 시기별 주제에 따른 질문지를 한 시기별로 한 20가지 이상씩 구성을 해서 질문 자료집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치매 파트너와 어르신이 작품을 함께 만들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구조로 제작을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는 치매 파트너라 하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치매 파트너 교육을 통해서 봉사자들 많이 확보를 하시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는 근처에 고등학교 쪽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치매 선도학교를 협약을 맺었고, 그 협약 맺은 단체 중에서 이런 프로그램의 소개 공문을 통해서 신청한 학교에 한해서 치매 파트너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치매 어르신 1명당 치매 파트너 보조 인력 2명이 총 11개의 소그룹을 구성해서 프로그램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과 이루어진 대화 내용은요, 사전에 대화 녹음에 동의를 받아서 진행을 했고, 또 중재 종료 이후에는 녹음된 대화 내용은 저희 담당 직원과 호수돈 여고 학생들이 전사를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각 개인별로 미니 자서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우리 실제 프로그램에 참여하셨던 어르신인데요. 키도 굉장히 크시고 젊은 시절에 굉장히 잘생겨서 인기도 상당했다고 하는데, 잘생기셨나요? 네. 그 다음 세부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인생 전반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서 처음 중요한 것은 전반적으로 이 환자분께서 어떤 인생을 다루었는지 인생 곡선 그리기라든지 인생에서 10대 사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그런 것들, 또 추억 모빌, 옛 영상을 통한 젊은 시절의 회상, 모형집 만들기, 뭐 이런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추억을 줄 수 있는 주제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영상을 보시면서 짧게 준비를 했습니다. Beautiful life 난 너의 곁에 있을게 It's beautiful life 너의 뒤에 서 있을게 Beautiful life 하늘 아래 너와 있다면 숨 쉬는 것만으로도 좋아 It's beautiful life, beautiful day 너의 기억에서 내가 살 텐데 Beautiful life, beautiful day 내 곁에서 머물러줘 Beautiful my love Beautiful your heart It's beautiful life It's beautiful life It's beautiful life 언제나 널 지켜줄게 It's beautiful life 내게 기댈 수가 있게 Beautiful life 너의 눈물 너의 미소도 곁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It's beautiful life beautiful day 미치도록 널 사랑했었던 날 Beautiful life beautiful day 너를 잃고 싶지 않아 예, 실제로 그 영상에도 나왔지만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서 수업이 끝나고 바로 저희 센터에 와서 프로그램을 열심히 해줘가지고 또 좋은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었는데요. 일반적인 특성은 많이 참석은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11분 중에서 남성, 여성 비슷했고 연령대는 74.6세 그리고 학력은 10.6세로 이제 중학교 졸업 정도 이상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MMSE 같은 경우는 조금 높은 편 25점에 해당이 되셨고요.
우리가 그 인지적인 측면보다 아까 심리 정서적 지지 및 정서 변화에 따라서 네 가지 주요 종목 속 변인을 이제 평가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그 미래에 대한 그 무만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삶의 질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여자의 주관적 만족도에서는 대부분 프로그램에 만족하셨다는 의견이 많으셨고요. 또 결과로 보시면 또 프로그램 참여 시 가장 좋았던 점이 어떤 부분이냐에 대한 질문에서는 결과물도 결과물이지만 학생들과 이렇게 만나가지고 한 것들, 그리고 라포가 굉장히 잘 이루어져서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안부를 묻거나 이렇게 문자를 하고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을 만큼 이렇게 학생들과의 만남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나만의 자서전 제작에 대한 기대감을 묻는 질문에는요, 대부분 이제 매우 기대한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으셨고, 저희가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 연말에 미니 자서전 발간을 한다고 이렇게 가족분들께도 연락을 드렸었는데, 참여하신 어르신들 그리고 가족분들 손자 손녀께서도 참석을 추후에 해주시는 정도로 굉장히 열의를 보여주셨습니다. 평가 결과에서도 좋은 부분들이 있었지만, 제가 소수의 대상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있겠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어르신들의 밝은 미소를 좀 본 것이 굉장히 좀 고무적이었습니다. 이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운영 보조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이 어르신 한 명당 2명의 파트너가 한 조로 구성이 됐고, 그 집단이 1대 다수의 관계가 아니고 소집단이 11개가 모인 거기 때문에 거리감이 굉장히 좁아들었고요.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어르신을 존경하는 마음들도 고스란히 좀 전해졌었고, 또 어린 시절의 추억담과 감정이 서로 이렇게 공유가 되면서 어느 정도의 조금 더 큰 상호작용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것이 좀 담당자로서 좀 의미 있게 다가오고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진행할수록 어르신 스스로의 인생을 반추할 수 있었고, 이러한 경험이 자신은 치매 환자지만 인격적으로 존중받는 의미를 굉장히 자신감을 심어줄 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 어르신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어르신들은 이제 수동적 입장을 많이 취하시게 되는데, 이 구조에서는 본인의 인생을 우리 학생들에게 되돌려주는 전달자의 입장이 되면서 조금 더 자신의 활동에 몰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담을 전해주면서 참여 동기가 계속 강화되시고, 또 결과적으로는 어르신의 심리적, 정서적 부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도 영상에서 나왔겠지만 어르신의 자서전을 이렇게 11가지로 만들었는데요. 각각의 인터뷰 내용은 이제 프로그램이 끝나고 학생들이 전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각각 책자당 한 20페이지에서 30페이지 정도의 미니 자서전을 제작해서 소중한 추억을 선물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어떤 어르신께서는 처음이라 어색했지만 학생들이랑 함께해서 더욱 설레고 즐거웠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치매 환자인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서 굉장히 뜻깊었다는 의견도 있으셨고요. 또 제가 가장 개인적으로 좀 고무적이었던 건 다 함께 모여서 이야기 나누고 작품을 만들던 이 순간이 내 노년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을 때, 이 프로그램을 수행할 당시가 초여름부터 시작해서 한여름에 실질적으로 중재가 진행됐었기 때문에 굉장히 더운 날에 어르신들도 참석하시고 학생들도 어려운 시간을 내서 참석을 한 프로그램인데, 굉장히 진행을 하고 기획하는 직원의 입장으로서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종료하고서 저희가 이제 이 자서전에 대한 그 질의 내용을 좀 책자로 구성해서 좀 보급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램 홍보 및 자료 보급용 미니 자서전 다이어리를 제작을 했고요. 또 어떤 행사라든지 극복의 날 발전대회 행사가 있으면 이런 자서전 프로그램을 홍보할 수 있는 포토북을 제작을 해서 전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작년에도 워크숍에 홍보를 했었고, 이 프로그램에서 나온 결과들은 조금 더 자세한 내용으로 풀어가지고 연구 결과 보고서까지 발간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르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어르신한테 받은 사진이라든지 이런 인터뷰 내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각색을 해가지고 홍보 우리 자서전 희망 메시지 영상으로도 활용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 자서전이란 프로그램을 좀 안심센터에서 적용할 방안에는 어떤 것인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뭐 장점이자 단점인데 한 사람이 모든 치매 환자를 프로그램으로 대상자로 해서 중재를 하기에는 어려움도 있고 또 편한 활동들도 있습니다. 근데 자서전으로 한정 지었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보조 인력이 좀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치매 파트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치매 선도 학교라든지 치매 선도 기관, 뭐 치매 선도 대학 같이 치매 파트너를 많이 모집을 하긴 하되 그 친구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지훈련 프로그램에 조금 더 녹아들 수 있게 아이디어를 구상하셔서 또 정기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을 좀 모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서전 프로그램이라는 경우는 뭐 다양한 질문들을 담당자께서 더 많이 만드실 수도 있고 응용하실 수 있으실 텐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 대전에서 만들어진 기존의 다이어리가 있으시니까 그런 내용을 좀 참조하셔서 응용하시면 더 좋은 저희는 파일럿 성격이 좀 강했기 때문에 더 응용을 하셔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확대 연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있는 치매 환자분들은 아무래도 좀 제한적인 게 중등도 이상이 넘어가시면 사실 대화 과정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일례로 어떤 유년 시기에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결국에는 군대 얘기로 끝난다든지 노인 시기에도 계속 노인 얘기를 하다가 또 군대 얘기로 끝난다든지 이런 에피소드가 좀 있어서 학생들이 뭔가 하나를 계속적으로 이끌어나기엔 좀 어려움이 있고 담당자가 정기적으로 또 중요한 타이밍에 이런 관리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도 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 프로그램으로도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험을 통한 제언은 이제 연구적 이의는 단순한 인지 기능 개선이 아닌 이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할 수 있는 이런 치매 환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회고하고 과거의 경험을 반추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고안했다는 점에서 좀 의의가 있겠고요. 또 우리가 일반적인 보조 인력이 아니고 또 치매 파트너, 특히 선도학교를 매칭해서 또 환자 중심의 소그룹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개별적인 컨택 및 또 집단 접근도 동시에 할 수 있는 형태의 프로그램을 고안했다는 점에서 영구적 이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한점 같은 경우는 아까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제공 인력의 충분한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치매 파트너라든지 아니면 정말 일반 자원봉사라든지 또 보호자가 같이 오면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고 어르신들도 만족하시고 담당하는 직원들도 굉장히 만족은 하긴 했는데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사실 에너지 소모가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라든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화 과정이 필요해서 자서전 집행까지 되었던 프로그램으로 짰기 때문에 대상자 선별의 인지 기능이 고려되어야 됐다는 점에 좀 고려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기억은 사라지지만 환자 본인이 가진 감정은 지속적으로 남을 수 있다는 말을 되새기면서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인지 기능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그 환자의 마음과 심리 정서적 지지를 해줄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 아이디어를 고안하셔서 환자분들에게 좀 유용한 프로그램이 지역사회에서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을 잘 맞춰주셔서 오늘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치매 파트너와 함께하는 자서전 만들기에 대해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아무래도 프로그램 만드는데 인지를 좀 중점적으로 이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보다는 심리나 정서적인 측면을 또 타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부분이 아주 또 성비롭고 또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이어서 지역 특화 치매관리 사업의 개발과 보급에 대한 종합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제자 및 토론자분들은 모두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패널 토의는 앞에서와 동일하게 20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빠른 진행을 위하여 질문은 모바일 홈페이지의 실시간 질문방을 이용해 주시면 취합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종합 토론 시간입니다. 종합 토론에 앞서 토론자분들 잠깐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분 명지병원 정신건강학과 교수님이자 경기광역치매센터장이신 김무정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분은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정신건강학과 교수이시면서 경북광역치매센터장으로 계시는 곽경필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분은 충북 옥천군 보건소 정신보건팀장으로 계시는 이인숙 팀장님이십니다. 네. 멀리서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 가지 발제한 주제에 대해서 토론자분들의 간단한 발표를 한 2, 3분 정도로 지금 시간이 주어졌는데 핵심만 잘 말씀해 주시고 끝나고 나면 이제 조금 자유 토론을 하고 이렇게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발제자분들 순서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차장님 감사드립니다. 경기광역의 김우정이라고 합니다. 자유 토론과 질의응답이 있지만 더 저한테 또 발언 기회가 또 주어질 것 같지는 않아서 제가 몇 가지 제언도 드리고 한 번에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주연 연구원님 그리고 권영종 사무국장님, 한민주 선생님 모두 발표 잘 들었고요. 사실은 오늘 발표가 있으셨지만 또 발표하지 않은 또 많은 지역에서도 각 이 지역 특화 사업들을 워낙에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 광역에서도 예전에 경증 치매 환자 대상의 이음 프로그램이라든지 인지 재활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어르신들 대상의 기억 청춘학교라든지 아름다운 100세 이런 시스템 같은 것들을 갖추고 지역에 조금 보급하고자 노력한 부분이 있고요. 인지 프로그램 위주에서 좀 벗어나고자 이제 저희가 교육기관 네트워킹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좀 시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기도 내 지역에서는 보면은 ICT를 활용해서 실종 예방 사업을 하셔서 우수하게 인정을 받으신다든지 아니면 꼭 이런 특화된 사업 형태가 아니더라도 우리 안심센터를 한 시에서 권역을 4개 딱 나눠서 각 4개마다 다 안심센터를 설치한다든가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그런 여러 가지 치매 관리 사업들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또 눈에 띄었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충북에서 옥천군과 이원면 이렇게 해서 기억 두드림 사업을 하셨는데 사실 광역치매센터가 일선 지역의 어떤 안심마을을 직접 세팅하고 기획하는 그런 노력들이 사실 쉽지 않거든요. 서로 각자의 일이 있고 그런데 이제 옥천 군수님까지 이제 감화 받으실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물론 여기 경북의 이제 치매 보듬 마을도 워낙에 그런 활동들을 기존에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러니까 이 지역 특화 사업의 의 자체에는 조금 궤를 달리할 수는 있지만 한 가지 제가 들었던 생각 중에 또 다른 하나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특화 사업을 열심히 개발을 하고 열심히 적용을 하고 열심히 성과를 내었는데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전국적으로 이 우리 지역하고 실정이 비슷한 곳에 퍼지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 특화 사업으로 개발은 됐지만 조금 다른 차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한 것을 잘 써먹을 수 있게 배포하는 거에 전혀 거리낌 없이 또 그리고 이용자들 다른 데서 개발한 거를 가져오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되게 쭈뼛쭈뼛해 하시면서 이제 이용자들이 가져오는 걸 좀 꺼려하시는 모습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앞서서 개발하신 그런 곳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런 선도적인 것은 갖고 와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서로가 열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앞으로 저희 경기도 내에서 이렇게 지역 특화 사업을 만약에 여러 군데에서 하신다라고 하면 서로 간에 이제 나중에 이제 써먹으려고 영역을 서로 겹치지 않게 나누어 드리는 그런 방안도 한번 그러니까 기획 단계에서부터 같이 이렇게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에 띄었던 것 중에 하나는 오늘 기억 두드림이나 그다음에 행복일기 사업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지역에 이미 협약이 돼 있는 치매 극복 선도 단체들을 또 기꺼이 활용하셨다는 부분이 또 눈에 띄었거든요. 치매 극복 선도 단체 우리가 현판만 드리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들이 중요한 지역 내 사업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게 관건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행복일기 사업을 하실 때 아까 중졸 이상의 분들을 대상으로 하셨다라고 하는데 사실 평균 교육 연수가 한 11년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 지역 같으면은 훨씬 더 낮은 분들도 많으시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그 회상 치료, 저는 회상 치료를 섞은 여러 가지 이제 치료를 치매 환자나 이제 노인 우울증 환자분들한테 해본 적은 있는데 이렇게 회상 치료 단독으로 프로그램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조금 교육 수준이 예를 들면 6년 미만의 그런 분들에게 대해서 적용해본 선행 연구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낮은 분들에 대한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고안하면서 처음 모티브로 했었던 거는 일단 자서전 프로그램은 치매 환자로 시작된 것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없었고 일단 일반적인 노인복지관에서 어느 정도의 교육 수준을 가진 분들 또는 무학이신 분들도 또 협조와 보조를 통해서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치매 환자분들한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국외 연구들 많이 참조를 했었는데 국외 연구조차도 사실은 이런 실험 연구는 많이 갖춰지지는 않은 상태였고 MMSE 같은 경우는 보통 20점 전후로 연구가 됐었던 것으로 확인을 했었고 체계적 고찰 연구도 한 4편에서 5편 정도의 연구만 되었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의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먼저 일단 수행해본 입장으로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걱정이 됐었던 게 과연 이분들이 학력이 낮으면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해서 사실은 MMSETS 점수를 좀 높여서 선별한 건 있는데 실질적으로 평균 점수가 조금 높긴 했어도 20점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17점이나 18점 무학이신 경우도 있으셨는데 그분들께서도 일반적으로 하는 1대 다수였으면 아마 못 따라오셨을 확률이 더 높으신데 이 보조자를 계속적으로 옆에서 보조를 해드리고 1대2의 구조로 또 어떤 과제를 완수하는 거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고 과제를 매개체로 놓고 대화를 해가면서 일반적인 대화를 녹음해서 거기서 중요한 키포인트 단어를 전사해서 작업물로 가져간 거기 때문에 크게 무학이라든지 학력에 있어서는 부담은 크게 갖지 않으셨을 거로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기획 의도에서 이제 인지기능 점수를 제한을 뒀었는데 응용을 하시게 된다면 그 부분도 무학도 고려하셔서 프로그램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발제자 일단 의견 다 듣고 한 번 더 토론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저는 경북광역치매센터 박경필입니다. 우선 중앙치매센터 그 이주연 연구님께서 발표해 주신 지표는 앞으로 우리가 지역특화 사업을 기획하고 발전시키는데 꼭 필요한 것이라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경영정 사무국장님과 한민주 선생님 발표를 보면 많은 지역민들이 이제 참여하고 고생하고 또 수고를 느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되고 모두가 다 훌륭하고 우리가 한 번씩은 참고해봐야 될 모범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5년간 저희들은 같은 지역특화 사업을 했습니다. 우리 마을 예쁜 치매 쉼터라는 사업을 해왔는데 이를 통해서 3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역특화 사업이라도 그 내용은 반드시 국가 치매 관리 계획안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치매 안심센터 기본 사업량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사업 속에서 지역특화가 이런 치매 안심센터의 기본 업무 수행에 방해가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방정부 책임자라든지 지역 주민 그리고 지역 여론에 언론에 관심을 좀 유도할 수 있고 지역의 치매 관리의 노력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지역민들한테 자긍심을 줄 수 있는 사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지사님이나 시장 군수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지자체 리더들이 이런 치매 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부서 간의 벽도 이렇게 빨리 좀 허물어질 수 있고 또 유관기관의 참여도 쉽게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염두를 하시고 지역특화 사업이 이렇게 지역에서 인정을 받게 되면
지역에 있는 행정 추진력도 이렇게 쉽게 모을 수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 기본적인 치매 안심센터의 기본 업무도 잘 추진되리라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국가 치매 관리 사업이 지역 내에 구석구석 전달될 수 있는 그 접근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한 방편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북은 치매 안심센터가 설치가 25개가 되어 있습니다. 임시 개소되어 있지만 원체 관할할 면적이 넓기 때문에 이걸로는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우리 마을 예쁜 치매 쉼터라는 플랫폼을 이런 지역 특화 사업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런 치매 국가 책임제에 기한 우리 선물과 같은 치매 안심센터의 그 효과가 이 경북 구석구석으로 좀 전달될 수 있도록 이 사각지대도 다 커버할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가야 되지 않겠나. 또 이것도 어찌 보면 이런 지역 특화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저는 지역 특화 사업은 뭐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그런 사업이 아니라 국가 치매 관리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 행정력도 모으고 그리고 또 어떤 경북 같은 접근성 강화가 꼭 필요한 지역은 그런 한 방편으로 치매 특화 사업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사회에서 어쨌든 지역 특화 사업이 사랑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치매 안심센터 국가 치매 관리 사업도 더 사랑받고 더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세 번째 토론자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옥천군 보건소의 정신보건팀장 이인숙입니다. 제가 1월 1일자로 치매 사업 부서로 왔을 때 이미 치매 국가 책임제, 저는 그 소리가 도대체 뭔 소린지 그것도 어려웠는데 치매 안심마을, 도대체 안심마을은 뭘까? 고민을 많이 하고 뛰어들다 보니까 너무 막막했어요. 근데 사실 저희 보건소 치매 안심센터 임시 개소된 직원들과 지소, 진료소 그리고 면사무소 이렇게 다 협력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제일 중추적이게 우리 치매 안심마을을 잘 끌고 갈 수 있도록 우리 광역 치매센터에서 너무 노력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시범마을이 그래도 나름대로 잘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치매 안심마을 정말 굉장히 추상적이지만 진실은 이거 하나더라고요. 치매가 있어도 시설에 가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이웃과 가족과 모두가 함께해서 그분이 살던 데서 편안하게 살 수 있게끔 최대한 길게 잡아주는 게 우리 치매 안심마을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거를 하면서 느낀 거는 정말 우리 옥천군 이원면에 인구 4,400명 정도 되는 그 주민들을 어떻게 인식 변화를 시킬까를 고민을 제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자마자 제가 1월 18일자로 치매 선포식을 잡았는데 도대체 선포식은 어떻게 할 것이며 운영위원은 누구를 뽑으며 자문위원은 누구를 뽑으며 굉장히 고민하고 힘들었는데 밤낮으로 쫓아다녔습니다. 이원면에 단체가 30개가 넘는데 근무시간 외에 그분들이 뭐 총회다 뭐 무슨 저녁 모임 하여간 10명만 넘으면 밤으로 낮으로 쫓아다녀서 설명을 하고 치매 안심마을에 대해서 계속 주저리 찌끄리다 보니까 운영위원이 자연적으로 25명이 선정이 됐고 자문단이 25분이 선정이 돼가지고 그분들로 인해서 또 저희 광역치매센터에서는 관과 단체 대상으로 인식 개선 교육을 열심히 오셔서 협력할 때 요구할 때마다 해주셨고 마을 단위, 부락 단위 정말 경로당 밤낮으로 쫓아다니면서 교육을 한 결과 이원면 주민의 4분의 3 정도를 저희가 4개월 동안 교육을 했어요. 그 변화의 결과가 뭐였냐면 17년 12월 말 이원면 치매 환자가 78명이었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하기로는 120명 정도, 한 50% 가까이 환자 신환 발견이 됐어요. 그렇게 하기까지 인식 개선 교육을 통해서 우리 마을도 와줘라, 우리 마을도 와줘라, 이 동네 이장님이 전화 와서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인식 개선에 제일 중점적이었지 않나 저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례를 들면 저희가 아까 우리 광역 치매센터 국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저희가
치매 환자가 실종이 돼서 가족이 파출소에 신고를 해서 파출소에서 그 운영위원이 들어와 있는 옥천 시내버스 사내 SNS를 통해 가지고 가족이 연락을 해서 파출소에서 버스 회사로 해가지고 2시간 만에 찾아가지고 가족품으로 안전하게 귀가시킨 사례와 또 우리 치매 가족이 지인으로 통해서 사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진단 받고 자녀 집에 2년 정도 계시다가 정말 가정이 붕괴되잖아요. 그 지경일 때 저희가 사례 관리를 들어가 가지고 그분이 원하는 거 정말 환자이지만 자기가 살던 데를 너무너무 추구하시는 거예요. 가서 들어보니까.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가족 회의를 통하고 해서 살던 집을 정말 어르신이 마지막 소원으로 들어드리자 해가지고 살던 집을 리모델링을 해서 가셔가지고 지역의 이웃들이 도와주고 주간보호를 다니시면서 지금 인지 개선이 너무 좋아지셔가지고 가족들이 저희를 보면 치매 안심마을이 진짜 훌륭하네요. 제가 몰랐던 치매 안심마을을 정말 가족으로 통해서 제가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치매 극복 선도기관을 안심마을 하면서 13개 기관이 참여를 했어요. 그만큼 인식 개선을 하다 보니까 이 기관 저 기관 다 입소문이 나서 13개 기관이 협력해서 그 중에 한 기관에서 후원금 300만 원을 후원해 주셔가지고 우리 이원면 주민들이 한 번 더 치매에 대해서 선포식 다음으로 큰 행사를 무사히 치러가지고 나름대로 치매 안심마을이 이런 거구나 요 정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뒤에는 우리 광역치매센터의 노고가 정말로 컸다는 거를 이 자리에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토론자분들의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여기 자리에서 뭐 간단히 질문할 거 있으면 혹시 토론자분께서 발제자분께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혹시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 하시고 지금 청중에서는 현재는 질문은 없으시죠? 네. 혹시 토론자분들 더 질문할 게 있으세요?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주연 연구원님께 잠깐 말씀을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특화 사업이라는 게 이제 다른 지역에서는 하지 않는 이제 우리 지역만의 특성을 보는 건데 이게 이제 특징적인 게 더 중요한 거지 아니면 이게 나중에 보편적으로 이렇게 확대하고 보급하는 것이 더 중요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앞으로 향후에 어떤 이런 지역 특화 사업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건지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어떤 아이디어나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제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방향이 더 중요하다 아니다는 조금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생각했던 경우는 많은 광역치매센터에서 좀 더 우리 지역에서는 특별하고 조금 더 독특한 독창적인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시다 보니까 지역 특화 사업에 대한 개발을 좀 되게 어렵게 생각하셨다고 저는 많은 의견을 좀 들었었습니다. 근데 이게 꼭 지역 특화 사업이라는 게 꼭 그 지역을 대표하는 특이한 사업이라고만 한정돼서 좀 생각하기에는 생각만 해서는 이제 개발을 하시는데 너무 어려움이 좀 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조금 더 보편적인 의미에서 지역 특화 사업이라는 것은 이제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고려된 치매 관련 특화 사업이다라고 정의를 처음에 지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제가 생각했던 방향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특이하지는 않더라도 그 지역의 여건에 맞으면 이제 얼마든지 가능하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 그 말씀이시죠? 네, 저는 좀 네. 그런 쪽으로 아마 우리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광역치매센터나 이제 안심센터 직원들이 특화 사업 뭔가 진짜 다른 지역에 안 하는 이제 우리만의 어떤 이제 그런 걸 고민하다 보니까 사실은 실질적으로 또 진행하는데 어려운 점이 아마 많이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 이주연 연구원님의 말씀을 잘 또 생각하셔서 또 좋은 또 특화 사업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의료계에서도 지금 화두가 이제 맞춤형 치료거든요. 그래서 환자의 특성이나 건강 상태, 유전형에 맞춰서
적절한 치료약을 개발하고 그 약을 이제 투여하는 것이 아마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지금 계속 흐름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마 우리 이제 치매 사업에서도 치매 관리 사업에 있어서도 지역 특화라는 게 이제 그 맞춤형 그 여건과 상황을 잘 고려한 사업들이 아마 더욱더 이제 빛이 나고 훌륭한 사업으로 만들어져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발제자분들 그리고 토론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 국가치매관리 워크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워크숍 전체적인 만족도 설문지도 모바일 홈페이지 설문지에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워크숍을 통해 치매 환자 가족의 고통을 줄이고 치매관리 정책 발전을 위한 방향성을 수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